자,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있지만 이재명 고문, 지금 이제 후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계양구 후보의 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열띤 선거전 그리고 지지 세력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한번 볼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 출범식에는 이재명 상임고문도 참석했는데요.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선대위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제 위원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총괄 선대위 위원장을 맡았죠. 네. 이걸 넘겨주면서 윤호중, 박지원은 잘못되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에이, 아니지. 악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지. 잘 되면 이재명 후보 덕분이고 안 되면 지금 이때까지 니들 탓이야, 니들 탓. 선대위가 엉망진창으로 지금 공천한 이거 니들 탓이지. 정말 어저께 윤호중, 박지원은 바빴어요. 아침에는 취임식 가서 깔깔대고 점심 때는 저기 출범식 왔고요. 저녁 때는 만찬장 가서 또 깔깔대고 있었죠. 그런 과외라도 좀 도대체 하지, 얘네들 진짜. 소속이 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제발 좀 진짜. 네. 자,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이게 숙명인가 봐. 네, 지역 상가를 돌면서 지역 민심 다지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인기가 아이돌급 거의 뭐 송가인이나 진짜. 저 장민호 수준 이라고 합니다. 자, 기사 한번 볼게요. 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 6일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여 인천 계양을 지역 유세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이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방문을 시작으로 광역 기초의원 후보들과 선거사무원 등을 만났고요. 인근 상가를 방문해서 지역 유권자들도 만나는데요. 이재명 위원장의 선거 유세 현장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공개가 됐죠. 자, 일단은 뭐 현장에서 인기는 어마어마한 수준이고요. 상가 주민들까지 전부 뛰어나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열렬한 환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아직 저쪽에서 상대자를 공천 확정을 짓질 않고 있어요. 했어요. 누구로 나왔죠? 이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윤희숙이 안 됐어요? 여기서 탈락. 아니, 그럼 어리는 카드네. 그럼 저쪽은. 김부선이는 왜 거기 얘기가 나왔어요. 취임식에 나와가지고 시스루 입고 그렇게 빨간 시스루 입고 그 칠랄레 팔랄레 하다 갔대? 무명스타. 무명스타라서 한 느낌이 오네. 아니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연예인들이 거의 안 보였네. 없었어요. 그죠? 그거 뭐 없었죠. 오라고 해도 안 하겠죠. 없었어요. 김은국도 맞나? 마스크 쓰고 어디 앉아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김은국 씨 잡으러 다닌다고 해병전후의 그 동지회에서 김은국 씨 잡으러 다닌다고 왜 잡으러 다니? 수배를 내렸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재명 후보의 등장으로 인해서 최소한 경기, 서울, 인천 지역 안에서 민주당의 지지도와 성과는 확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총괄위원장이 되신 만큼 접전 지역들 세종이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상시적으로 어려운 지역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래 우리 지역이었다가 기울고 있는 세종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지역 대구나 부산 쪽에도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저는 지원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기 인천 뭐 이 정도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경기 인천 정도 충분히 승리가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서울은 어떻게? 아니 서울도 승리 가야지 당연히. 해야죠. 지금 그 아침 저녁으로 빵빵빵빵 하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서울 시민 여러분. 네. 이제라도 사죄의 의미로 송영길 시장 뽑아야 됩니다. 송영길 시장이 지금 관련해서 이제 빨리 TV 토론 하자. 지금 이제 TV 토론의 문제는 그거거든요. 청와대를 비워놓고 이전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뭐 교통 문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갖고 질의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세훈이 TV 토론 하지 말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면 이제
개 까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있는 상황에 빨리 선거를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보들의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들 아예 기사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당내에서 벌써 8월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서 반 이재명, 친 이재명계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문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이게 누구한테 풀어내고 쓰는 근데 있고요. 문파가 누구예요? 누구야? 유니콘이야.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몇 정작 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도 문파가 누군지를 몰라. 아, 그때 문파들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문파에서 제명이야! 네?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파의 수장이 됐든 관리자가 됐든 정광훈 같은 인간들이. 누군가 좀 나와 보라고. 내가 문파의 어떤 뭐 지도적인 역할이나 중간에서 관리 역할을 하든가 아무도 없어요. 개별적으로 다 자발적인 조직이래. 그래놓고 자발적인 조직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민주당을 비난하고 이재명을 비난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문파래요. 거기에다가 뭐 윤석열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뽑는다. 뭐 이런 거짓말 무슨 이상한 개 같은 소리야. 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게 기사로 낸다니까 근데 그게. 그래서 어떻게 이제 되면 문재인 기사로 대통령은 나와요. 양산 가셨잖아요. 네. 사실상 문파는 이제 해산이 돼야지. 아니면 최소한 현실 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 안 되지. 대통령도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애들이 양산을 안 가고 여의도에 갖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반대하네. 이게 말이 되는 논리냐고. 제정신으로는 하기 힘든 얘기죠. 그건. 자, 심지어 신천지 애들이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약으로 계약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있다. 봅시다 얼마나 전입신고 들어오는지. 최소한 지금 있는 분위기를 진짜. 떨어뜨리려고 하면 한 5만에서 10만 정도는 들어와야 되겠죠?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네. 계양구의 인구가 몇 만이나 선거 기간 동안 늘어나는지 이것도 확인해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생각보다 계양 구민들 숫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작은 구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원래 이제 송영길 후보 65% 정도 해갖고 전국 그 득표율 기준 1, 2, 3위 안에 들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정도 받는다고 쳤을 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표를 뒤집기 위해서는 나 이걸 왜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개? 최소 8만 표에서 11만 표가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65% 받는다고 치고 그 그대로 많은 승계받는다고 사람들이 치고 이사를 간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주민 수가 30만이 안 되는데 거기에 투표권을 가진 11만이 한 달 안에 이주를 오게 된다고 하면 나 칭찬해. 계양구 30만이래요. 네, 계양구가 그러니까 30만인데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나온 데가 계양을이잖아요. 네, 그쵸. 을만 네, 계양을만 14만 2,502명인데. 그래서 그 중에 65%를 확보했다는 계산 하에서 필요한 표수가 최소한 8만에서 11만이라니까. 그 숫자가 거기로 다 들어가야 돼. 근데 그걸 만일에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천지가 동원해준다.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 조직력 칭찬해. 보내봐. 11만 명 이사시켜봐. 네,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주해도 소용이 없다는데요? 선거법상 그러니까 소용없다는 얘기도 네, 있는데 10일 전에 이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루머인 거예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어떻게든 뭐 어떻게 그렇지. 집이라도 내보려고 오죽하면 그 김부선을 공천하겠다는 얘기가 아유, 그 나올 정도로 김부선 입장에서 나 공천한다 그러더니 왜 안 내줘 이러고 취임식에 나타난 거죠. 근데 취임식에 8만 호 집이 없대요.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구나. 아니, 근데 전- 위장 전입이겠지. 100%. 위장 전입 하겠죠, 만약에 근데 하면. 중요한 건 위장 전입을 하려면 기존에 거기에 살고 있는 누군가의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신천지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 받아줄 수 있을 정도로 미리 꽂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신천지 사람 하나가 한 30명씩 달린 거지.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한 집에? 한 집에. 네. 그래갖고 여기 조그마한 문간빵 4명한테 주고 요쪽에 안방 나랑 같이 쓰면서 뭐예요? 또 한 5명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이재명 위원장이 그래 이제 총괄위원장 됐으니까 이재명 위원장이 이 폐부를 찔러주는 시원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도 이 얘기 듣고 정말 사이다를 마신 기분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유세 현장에서 꼭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면서 집권당이 아니라도 거대 과반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 약속했던 여러 일 중 꼭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당대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리고 다 당선을 시켜야 됩니다. 당선시키고 당선을 시켜야 되는 당대표 겁니다. 만들고. 그러면 당선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봐지는데 아니 뭐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민주당 후보들을 다 당선시켜야지 이거는. 그래서 이와 같은 앞으로 민주당의 변화 그리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변화될 민주당에 대해서 당 내부 외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세를 막을 수 없음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 뭔 걱정을 무슨 한대? 걱정? 뭔 걱정을 한대요? 저쪽 애들이. 아. 우리 애들 말고 하긴. 저쪽 애들이 이제 나라를 마음대로 해먹어야 되는데 벌써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이 사람이 벌써 정치 일선에 등장해갖고 나 대통령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 많아 제대로 한번 견제해줄게 라고 지금까지 어떠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당대표한테서 듣고 싶었던 얘기를 지금 계양구에 나온 후보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맞아요. 너무 네. 든든해. 너무 든든해. 사실 우리가 일꾼 부릴 때는 일 딱 맡겨놨을 때 저기 나 잠깐 딴 데 갔다 올 테니까 일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믿음직한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 거지. 아, 이 새끼가 우리 안 보는 동안은 슈킹 치는 거. 그럼 잠도 못 자지. 그러면. 이러면 이제 사장 없는 가게 망한다는 소리 나오거든요. 그렇지 사장 없는 가게 망한다는 어. 게 딱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아우,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하나가 아니군요. 일단 지선 선거 이겨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의장을 지금 이상민이 하겠다고 하는데 아우 안 돼 안 돼. 네, 어디- 절대 이상민한테 국회의장 자리가 돌아가게끔 해서는 안 될 거고요. 아니 진짜로 저는 그거 보면서 농담한 거겠지. 폐기가 있어. 아니면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화가 나서 더 투표장으로 몰려가서 그렇게까지. 다 당선시키고 난 다음에 이상민 안 돼? 그거는 전략이 아니야. 미필적인 고의인 거지. 이렇게 얘기해서 안 오길 바랬는데 그 말에 분노해갖고 야 저거 국회의장 저거 안 한다고 하니까 저 안 되겠다라고 쫓아가게 만드는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반대편이 그러지. 아 제발 조용히 좀 있어. 너 때문에 지금. 빡치게 하지 말고. 아니야 지금 안 하면 진표형이 한다 그럴지도 모른단 말이야. 내가 빨리 치고 나가야 돼.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주당 힘을 보여주자 유권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봤지? 안 돼 이러면서 이상민 말고 다른 사람 이래서 안민석 의장으로 몰자는 뭐 얘기가 정청래 벌써부터 의원도 나오는 있고 거예요. 뭐 예, 있거든요. 그래서 난 정청래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저도 청래 의원 인재는 정말 우리가 해줘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들 많아요. 그때 그 아니면 경기에 나온 네. 그분 이름 또 까먹었네.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 이것도 안 물어주고 우리가 그냥 보듬고 가야 돼요. 올해 김용민 의원 시킬 거야. 법사위원은. 그래서 요러한 부분을 차근차근 해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야당 대표 선명성을 얻어야 돼요. 지금 벌써부터 뭐 야당이 독재하네, 약속을 안 지키네, 뭐 이러고 막 비난 댓글 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기사들이 나갈수록 지지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야. 이미 국민들이 이게 얘네들이 옛날에는 그냥 거짓말을 한 3할 정도 섞어서 보도를 낼 때는 긴가민가 했단 말이야. 가끔은 진실도 얘기를 하니까. 가끔. 근데 지금은 9할이 거짓말이다 보니까 안 믿어. 연예뉴스 스포츠 빼고는 다 거짓말이거든 다 거짓말. 지금. 안 믿어. 그러다 보니까 아예 얘들이 말하면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아직도 그래요. 그 민주당 내 수박들이 이것들이 아직도 옛날에 헤쳐먹던 버릇을 못 고치고 그게 진짜 자기 버릇을 누구 주겠냐고. 그쵸, 평생 가죠. 사람 평생 안 가는 바뀌어요. 거야. 안 바뀌어. 죽기 전에는 안 바뀌어. 그래서 이것들이 꼭 쳐맞아야지. 안 할게요. 현대적인 사랑을 부르는. 일단 맞고 안 하면 되잖아요. 이러고 조금 있다가 아픔에 대한 기억을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기억 상실이야. 기억 상실이야. 수박들이 예전에는 수박질을 해도 괜찮네? 그러면서 좀씩 저 똘린단 말이야. 근데 이낙연부터 하나하나씩 주워 터지는 걸 보다 보니까 아닌데? 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경계선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윤호중이나 박지원 같이 철모르고 지금 까불거리면서 저쪽에다가 얼굴팔이 하고 있는 애들을 채찍으로 몇 번만 더 때려주면 이제 아유, 뭐 채찍을 쓰시려고 그래요. 그럼 뭘 쓰지? 아유, 진짜. 뭐 체인을 쓸까? 아니면 뭐 국가적인 마사지 기구에 호스를 쓸까? 호스. 호스 어찌 괜찮아. 됐거나 이제 그 경계선에 있는 수박들이 이제 좀 조심하게끔 되는 거지. 눈치 그리고 보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 조금씩 당원들이 원하고 지지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맞아요. 그에 대해서 반대쪽의 목소리와 선명성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관심만 안 끊으면 돼.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이재명 지금, 후보 된 것도 개딸들이 밀고 개딸들이 만든 거예요. 뭐 송영길 후보 된 것도 그렇죠. 개딸들이 만든 거예요. 저것들이 어떻게든 전략공천으로든 배제를 하든 아니면 조기 등판론 끌어올려갖고 못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개딸의 힘으로 또 다 만든 거야. 개딸들을 뒤따라가기만 했을 뿐인데 지금 이게 모두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어떤 그 단합의 그 질이 생각해보면 높아져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개딸 아니었으면 개항을 후보는 최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는 박영선입니다. 소름. 정말 저쪽도 오. 인재풀이 빤한 게 참 오. 다행스럽고요. 오. 이제 국회의장 후보로 이상민이 나왔다는 것부터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 될 걸 빤히 알만한 놈이 왔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저 이상민 의원님 뭐지? 약간 모질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 불과 욕을 바가지로 쳐 드셨는데 그 단기 기억 상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더 붐업을 시키기 위해서 한 거라니까요. 그 자기 몸 하나 내가 맞을 테니 날 왜냐면- 찌려받고 민주당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왜냐면 막- 이번에는 그분이 뭐 보궐선거 이거 아니고 그냥 의원은 계속 하는 거죠. 2년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붐업을 시키려고 한번 불사른 거 아닌가. 진짜 알았어요. 제대로 지금 지금 밟아드리겠어요. 그렇게 정말 원한다면.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고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시면 지금 먼저 던지세요. 뭘 던지고. 국회의원직을 지금 먼저 던지고 아니, 지금 도전을 던지면 하세요. 보궐 끝나요. 보궐. 아니, 분석이 보궐하고 안 돼. 근데 상관없이. 우리 시청자들 아니야. 독하네. 네. 뭘 그 채찍이나 이런 걸로 때려요. 싸대기를 날리거나 인두로 지져버려요. 뭐 이러시는 우리보다 더 세 이분들이. 야 좋습니다. 인두 받겠습니다. 지지는 거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야당 독재? 그 말이 됩니까? 독재는 야당이 언제 독재를 해본 적이 있어? 야당이 무슨 독재했대요? 독재를 해? 야당이 독재를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 잘 됐다. 이미 독재. 우리 독재하고 싶다. 우리 독재하자. 우리 야당 독재하자. 걔들이 야당 독재라고 하니까 정말 야당 독재를 할 수 하자. 있다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 우리도. 아니 어차피 안 해도 야당 네. 독재라고 욕을 처먹는데 이왕이면 풀어줘. 그래 알았어. 그럼 야당 독재 할게. 욕해.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심어놓은 빌런 아직까지 뭔가 그 용초가 모호한 김부겸이라고 하는 총리 대행이 있잖아요. 이 양반이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황교안이 세웠던 기록보다 더 많이 더 길게 총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게 해주자고. 그리고 계속해서 협조해줘. 예, 괜찮아. 원래 당신한테 그렇게 선명성 원하지 않으니까 우린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크게 기대 안 기대 하니까 없어요. 계속 네. 공정권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정해달라는 거 해주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세요. 하지만 그 자리는 안 바꿔줘. 아니 근데 12일에 퇴임한다고 속보가 올라왔어요. 내일이요? 내일. 왜? 아, 내일 퇴임한대? 네, 그럼 이제 오늘- 진짜 총리도 없이 가겠다는 거네? 오늘 그다음 그러네. 7명을 그러네. 제청하고 내일 오전에 퇴임식을 합니다. 아 경위 야 나가 불러서 경위 좋은 말
나갈 때 나가시죠. 뭐 이랬겠나 보네. 그 김동연 총리는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해보려고 했었나? 했는데. 그러니까. 그럼 어차피 저쪽 당 출신이기도 한데. 부겸이 오빠도 배신당했네. 그렇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주차장에서 얘기를 길게 나누셨다는데 그때 한 얘기 더 못된 거야. 지각하고.